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 라이브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요일날을 촬영했는데요. 내용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일요일 새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간략하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목은 내용으로 구별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성경 5권 책의 내용에 제목으로 불리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제목을 정했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책 제목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정했다는 건데요. 그 의미로 본다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그 의미로 본다면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본문의 처음은, 내용은 처음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고, 와이크라는 그가 부르셨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 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으로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 제목의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겠네요. 요 레위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좀 다르고 민수기도 다르고, 요 세 가지 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적으로, 내용의 성격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이름과 우리가 제목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해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제목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정한 제목은 쉐모트, 그래서 이름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레위기에 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레위기란 책의 원래 제목은 와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다 라는 의미보다는 광야에서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교롭게도 이렇게 내용을 조합하면 이 책을 쓴 모세가 결국 여호수아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정복하게 되는 내용의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서다, 토라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책으로 대표되는 이 토라는 결국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에 의해서 이름들이 불려지고, 그가 부르셨는데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말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해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한다. 가나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묘사해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스스로 계신 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공교롭게도 제목이 그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분은 어학적인 건데요. 지금 이 본문, 성경 본문에서 글로 쓴 본문의 내용의 한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제목을 정했지만, 이쪽에 있는 단어들은 원래 이 단어의 기본형으로서 기본형이라는 거죠. 여기 베레시트라고 하는 요거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를 제외한 원래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쉔이라는 단어, 카라 불렀다,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그래서 말씀, 이렇게 원래는 기본형에서 글로 변화된 것. 그래서 본문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변화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읽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접했을 때 읽지를 못한다면 어학적인 공부를 지속하기가 흥미가 없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못하면 글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국내에도 이 원어를 볼 수 있도록 있는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번역한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 시키는 것은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원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외국어 번역을 우리 어순과는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순번이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어순과 외국 어순은 다르지만 언어로 들릴 때는 이게 말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금방 전달된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말에 하는 어순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원래의 원뜻과 글로 썼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거의 원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도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는 법과 히브리어를 읽는 거, 그런 영상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영상들과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그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반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배우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암기를 해버리면,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은데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네, 손님이 왔다 가셔서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암기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 있어야 암기를 한 것이 잠시 있는 것 같아도 이해가 되면 다시 암기된 것이 복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너무 그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그 반복하는 기간이 그 텀이 길어지면 이해했던 것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숙지가 될 때까지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이 원어를 보는 습관을 길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지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 베레시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그 영상을 제가 그 소개를 했듯이 자음 모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음가가 다 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잠시만요. 히브리어의 글자가 되는 알파벳, 다시 얘기해서 우리말의 알파벳, 그러면 우리말을 알파벳이라 그러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각 나라의 문자를 알파벳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영어식일 겁니다. 사실은 이 알파벳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에서 온 것 같은데, 왜냐면 알파벳, 알레벳, 이게 비슷한 건데 이게 어원이 확실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자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언어의 역사, 문자의 역사를 얘기할 때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어의 고대 상형 문자의 시작을 얘기하는 그에서 보면 알파벳이라는 것도 알파베타 또는 알레베트, 지금 그리스어도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다는 어원적 기원을 보면 결국 히브리어의 얘기는 알렙과 베트를 얘기하는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말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을 그 다음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유, 우에, 그래서 이거를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이거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는 알파벳, 우리말은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문자의 알파벳에 우리 기준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에 해당되는 음가가 있죠. 음가, 소리를 내서 말하기 위한 게 음가예요. 음가.
그래서 알렙은 이응, 베트는 그 말에서 나오는 비읍, 기멜, 기역, 달렛, 디귿.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파벳의 기본은 띄셨다고 보고 이 영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베키 달해, 바자 헤테요, 카라멘누사 외우는 요령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제가 외우는 요령은 따로 히브리어 모음 읽기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지금 이 알파벳의 조화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윗부분은 자음으로 되어 있고요. 요 윗부분은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가 모음 기호입니다. 모음입니다. 모음. 여기는 자음. 이미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읽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미 유튜브 상에 히브리어의 처음 기초를 배우실 때 고대에는 자음이 있었지만 모음은 어린아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러든지 예수님 이전이겠죠? 히브리어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만들어진 것,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통상적으로 들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들은,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상당히 잡아먹으니까 바로 그냥 실전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이런 음가를 봤을 때,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음가로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문자로 기록을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뗐다고 보시고, 저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는 비읍이라고 하는 음가가 가지고 있고, 레시는 리을, 그 다음에 알렙은 이응인데,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밑에가 모음이라 그랬죠? 모음. 자, 밑에가 모음인데, 모음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읽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법칙이 조금 있지만 단순한 법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음 밑에 모음이 없을 때는 여기서 알렙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알렙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침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침묵 문자라 그러는데요. 알렙, 해, 바브, 요드, 이거는 약자음으로 쓰거나, 약자음은 뭐냐면 자음으로도 쓰이지만 아주 약하게 쓰인다. 그래서 약자음. 그리고 모음이 없었던 문서에는 이 요드, 바브, 해, 요것이 모음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요건 좀 어렵죠? 이런 얘기만 있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요 알렙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드 밑에도 발음이 없으면 이 요드도 아까 모음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음으로 쓰냐면 앞부분 자음 밑에 있는 것, 요드 밑에 모음이 없고 어떤 자음 밑에 점이 있으면 요거를 모음으로 쓴다는 겁니다. 요거를 모음으로 어떻게 쓰냐? 이로 쓴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자음을 밑에다 쓸게요. 비읍이고요. 리을이고요. 이응인데 일단은 발음이 일단 써놓고요. 쉰 할 때는 요건 쉬 자음으로 쓰고요. 이응도 일단 자음으로 본다면 이응으로 쓸게요. 타부는 티귿입니다. 자, 요래 놓고
이렇게 자음을 써놓고 모음을 그 다음에 찾아서 붙입니다. 모음이 요거 얘기할 때는 점 2개 이상, 2개 이상은 에라고 한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요게 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옆으로 점이 있지만 또 이거는 아까 세로로 있지만 이것도 2개고요. 옆으로 있어도 2개.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삼각점으로 이루는 점 이렇게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건 쇄골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쇄골인데 요것도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점 2개를 포함한 이상은 여기도 레. 요거는 모음이 여기 없죠. 여기 없으니까 그대로 넘기고, 자, 요 점 하나가 있는데요. 점 하나는 이로 발음한다. 근데 이 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브를 모음으로 쓸 때 점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점도 요도와 같이 어떤 자음 밑에 쓰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음 밑에 아무것도 없이 밑에 점이 있는 경우 있을 때는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 자, 그래서 점에 관해서는, 점 하나에 관해서는 요거를 좀 먼저 요걸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도와 점이 자음 밑에 있을 때는 이라고 모음이 발음해서 요 좌음인 쉬와 요도와 점이 이이기 때문에 여기 쉬. 그리고 요거는 아까 모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음가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음이 됐는데 모음이 안 붙어 있는 경우, 자음인데 타부 해서 티귿인데 밑에 모음이 없는 경우는 으 발음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베, 리을의 에, 요거는 묵음이 돼서 발음이 없고요. 요거는 아까 요렇게 요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쉬라는 발음, 자음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겹쳐서 해도 그대로 쉬가 되죠. 그리고 타브인데 티귿에 모음이 없을 때는 으 발음한다. 그래서 베레쉿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상으로 보면 이 모음이 없을 때는 이 밑에다 베레쉿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발음이라는 게 끝에 이어져 가기 때문에 베레쉿.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으로 이해할 때는 자음 밑에 모음이 없을 경우는 으 발음을 한다. 으를 붙여준다.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베레시트의 기본형인데요. 베레시트의 기본형인데 여기도 레시가 리을의 음가에 점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에 발음을 해주고, 여기에 알렙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해주지 않고요. 요드와 히렉이라고 하는 점 하나는 이 발음이기 때문에 쉬의 자음을 써서 겹쳐도 그대로 그 발음이기 때문에 레쉬. 그 다음에 타부의 자음에 발음이 없을 때는 원칙상 으로 해준다. 그래서 레시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요 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읽는 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경강점이다, 중복점이다 해가지고 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먼저 오늘 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원칙상 읽어보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읍의
두 개 이상은 해서 빼. 레시트의 리을의 음가와 점 두 개 이상 레. 자음이지만 밑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묵음 처리가 되고 소리를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쉬는 쉬 자음으로 이해하고, 요드 밑에 모음이 없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을 신경 써서 보면 이렇게 모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와 이가 합쳐져도 그대로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쉬. 그 다음에 자음인데 자음 밑에 모음이 없을 때는 으 발음으로 밑에 놓아준다. 그래서 타부의 티귿과 모음이 없는 경우는 단어 끝에서 으. 또 단어 중간에서도 자음인데 모음이 없을 경우는 으 발음을 해준다. 이쪽 부분도 볼게요. 이쪽 부분도 레시의 레와 점 두 개이기 때문에 레. 요거는 발음을 하지 않고요. 요것도 이어져 있는 이와 자음이 쉬기 때문에 겹쳐져도 그대로 쉬가 되죠. 그래서 쉬. 타부 티귿인데 모음이 없을 경우면 티귿에 을을 붙여준다. 그래서 트. 자, 레시트, 레시트. 자, 이걸 이어서 바로 이 밑에 부분도 적용을 해볼게요. 요것도 쉬에 점 두 개니까 뱉어서 쉐. 자, 여기도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을 때는 미음, 맴이니까 미음인데 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밑에 바부가 있는데 점이 있어요. 오늘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 손님이 와가지고요. 미음에, 맴이니까 미음 음가에 밑에 모음이 없을 때는 으 발음을 해서 무라고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발음 단어가 바부면 순수하게 바부만 썼으면 이것도 자음으로 볼 수가 있죠. 이응이나 바부 또는 와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응이나 비읍으로 쓰지만 저는 비읍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비읍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비읍이어야 되는데 여기 점이 있어서 이거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썼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바부 위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오 발음으로 오 모음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 바부, 이거 홀렘 바부라 그러는데요. 위에, 바부 위에 점이 있으면 모음으로 쓴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쓰기 때문에 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 자음 밑에 모음이 없고 뒤에 바부 위에 점이 있는 모음이라고 쓰는 걸로 본다면 이거는 모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부는 앞 여기에 있는 것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자음 티귿에 밑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트를 읽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정서하면 쉐, 모, 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쉐모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볼까요? 기본형. 여기는 에 발음에 쉬니까 쉐, 쉐무. 자, 이렇게 쉐무라고 읽어야 되죠. 예, 쉐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쉐무가 아니고 쉔이라고 읽는 거죠. 쉐무, 쉐무. 빨리 읽으면 쉐무 쉔 이렇게 읽는 거죠. 여기선 받침으로 쓰인 겁니다. 쉔. 왜 쉐무라고 하지 않고 쉔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원칙상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리적으로 읽는다면 쉐무라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쉔, 받침으로 쓰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더 문법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발음의 원칙이나 읽기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발견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부분도 하게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그 원칙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바브를 발음상 와우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 바브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기 와이크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와우라고 읽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요거를 음가를 이응으로 하고 드디어 선이 하나 나왔는데요. 선은 모두 아라고 읽는다 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음기호가 아로 읽는다. 그러면 여기도 선이죠. 그래서 일직선이나 이게 원래 파다, 이거는 카메치라고 하는데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로 읽는다 라고 합니다. 원칙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원칙을 만든 거죠. 근데 왜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나중에 발음에 길게 하냐 짧게 하냐 단모음 장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모음에 관해서 할 때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읽는 연습이니까요. 짧거나 길거나 일단 아 발음을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응과 선은 아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아로 정의하고요. 점 하나는 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드는 자음이 이응이라 이. 그래서 와이. 그렇죠. 와이. 그 다음에 코프의 키읔이고요. 점 2개 이상은 에. 여기 또 어려운 게 나왔네요. 이게 쉐와인데요. 와이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좀 걸리네요. 요 부분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점 2개 점 2개 이상은 에로 읽는다 했는데 지금 에로 발음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것도 에로 읽지 않고 원래는 대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드 발음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케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지금 크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모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단어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30분도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음의 단순 법칙을 적용했는데 요 다음 단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쉐와라고 하는 에 발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으로 읽기도 하고 에로 읽기도 한다고 하는 모음 원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모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 다음 이 모세오경의 새 책에 대해서 읽는 연습은 다음 영상이 보완이 되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새벽 2시 50분인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헬라어 히브리어를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